캐나다 우체국은 전례 없는 수요로 연휴 배송 마감일을 조정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측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선물 및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태라며 지난 주말 캐나다 전역에서 약 110만 개의 소포가 배송되었으며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계속 엄청난 물량이 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포스트는 휴일 소포 배송 기한을 조정하고 고객들에게 이번 주 안에 다 붙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우체국은 연말연시 시즌이라 추가로 인력을 보강했지만 이때까지 보내주셔야 안전하게 보내드릴 수 있다 라며 배송에 지연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11월부터 캐나다 우체국은 4,000명이 넘는 비정규직과 1,000대가 넘는 차량을 추가로 동원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캐나다 소포 배송 마감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곳의 캐나다 도시에서 지역적으로 쇼핑을 홍보하기 위해 낫 아마존이라는 웹사이트가 막 출범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로컬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론토, 캘거리, 헬리팩스, 밴쿠버의 지역 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낫 아마존은 개인이 사업을 지역 사회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웹사이트로 이는 웹사이트의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쉽게 누구나 판매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즘 하루에 수백 건의 비즈니스가 등록을 위해 제출되어지는데 현실적으로 검토에 3일 정도, 어쩌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웹사이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전에 2개의 도시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상점은 픽업과 배달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1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약회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16만 8천 회분을 올해가 가기 전에 받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캐나다 보건부의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승인이 되면 48시간 내에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다르게 모더나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에서만 보관될 필요가 없어 운송이 훨씬 편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모더나 백신은 외곽 지역 및 선주민 커뮤니티 쪽으로 운송될 계획입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화이자 백신 20만 회분이 예방접종소 이른 곳에 운송될 예정입니다. 트루도 총리는 설령 민간 기업이 백신을 판매하더라도 모든 캐나다 국민들이 무료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도록 할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올 연말까지 최대 24만 9천 회분의 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백신들은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들, 장기 요양원에서 머무는 고령자들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16세 이하 아동에게 접종 시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여 16세 이상만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 원재료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맞아선 안 되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이 백신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후 접종 받아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ICBC가 PC 공과금위원회, PC 유틸리티스 커미션의 가격 대폭이나 신청을 했다 밝혔습니다. 마이크 파너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승인이 나게 되면 지난 40년을 통틀어 가장 큰 인하가 될 것이라며 BC주 주민들은 더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을 들 자격이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ICBC가 신청한 인하율은 15%며 승인된다면 향후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파너스 장관은 대부분의 ICBC 고객이 인하 혜택을 받을 것, 또한 2021년 2월부로 선택적 제3자 책임 요금도 낮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C주 정부에 따르면 앤앤드케어가 도입되는 2021년에 ICBC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이 일회성 비례 배분 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급금 금액은 기존 보험과 새로운 저가 앤앤드케어 보험 간의 차액만큼 받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경찰이 지난 주말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이틀 연속 파티를 연 집주인에게 하루의 과태료 2,300불씩 총 4,600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밤 경찰은 소음 신고를 받고 예일타운으로 출동해 파티 현장을 급습했고 10명의 참석자를 모두 귀가 조치시킨 뒤 집주인에게는 과태료 2,300불을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날 자정쯤 경찰은 조지아 스트리트에 위치한 아파트 58층에서 파티가 열렸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집주인에게 과태료 2,300불을 부과했고 토요일 밤과 일요일 밤에 같은 아파트에서 또 파티가 열려 출동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 밤에 파티를 연 것은 같은 집주인으로 드러나 4,600불을 총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측은
토요일엔 10명, 일요일엔 14명이 모였다. 라며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모이고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고 아무도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지도 않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B씨주는 현재 1월 8일까지 모든 종류의 집합과 모임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장소 제공자는 2,300불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 남자가 이번 달 초 온타리오 호수에서 수영을 하면서 때 아닌 12월의 날씨를 즐기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사진작가 데이브 헤이드는 호수 근처를 지나가다가 12월 5일 한 남자를 보았으며 그는 물속으로 걸어나가면서 토론토 스카이라인을 내다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작가는 저는 그가 단지 맑은 날에 수영하러 가기를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월 5일은 최고 기온이 겨우 3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가 정확히 따뜻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헤이드는 또한 그의 전화기의 수온을 확인했고 그것이 5도에서 6도였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평년보다 겨울이 따뜻한 것은 사실이지만 호수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인지는 들어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시는 자전거 이용자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때 우회전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말 교통서비스 기관이 기반시설 및 환경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비전 제로 2.0 도로안전 계획의 일환으로 빨간불에서 우회전 금지 등 다양한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빨간불일 때 우회전, 일명 RTOR, 금지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행자와의 심한 충돌이나 심각한 부상은 대략 2%, 자전거 이용자와의 심한 충돌이나 심각한 부상은 4%가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교통서비스기관은 빨간불에 우회전 금지 방안을 착수했으며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와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교차로를 우선순위로 새로운 방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토론토 모든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우회전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덜 안전한 환경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론토시는 도시 전역에 걸쳐 15개의 교차로에서 먼저 빨간불에 우회전 금지를 시작하여 이에 따른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시행되는 곳은 히레 스트리트의 요크 블러바드와 커네틱 드라이브 남쪽 방향이며 이후에 추가될 곳은 다음 달 의회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아침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275명임을 발표하며 2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덧붙였습니다. 그중 711명이 토론토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힐 지역에서 586명, 욕 지역에서 154명, 윈저 에섹스 지역에서 185명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1,810명이 회복되었다고 전하며 39,600건의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